국제부 송유미 기자. 네, 요즘은 삼신할머니가 도깨비 신부도 찾아주고 저승사자의 짝도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삼신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아이를 점지해주는 일인데요. 어떤 마을에서는 삼신할머니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삼신할매가 필요 없는 마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마을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중국의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깊은 마을에 있는 이곳은 잔리촌이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부하고의 접촉이 없이 살아온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동족이라는 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 마을에 삼신할머니가 필요 없는 이유는 임신을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해주다 못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이까지 낳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만 줄줄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자녀는 무조건 한 가정에 둘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집이 일남일녀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에는 15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98%의 가구가 일남일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집집마다 일남일녀를 키우고 있는 이 전통이 300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전체 성비가 굉장히 이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0년 동안 태어난 아이의 수를 보니까 남자아이가 94명, 여자아이가 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남자 거의 한 명은 울게 돼 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을의 2% 정도는 아들만 낳거나 딸만 네, 이 불만 완전히 똑같아서 네, 아들 한 집에 딸 한 집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비가 유지된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바로 인구 증가율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라는 게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죽는 거죠. 비율로 보면 진짜 5대5로 거의 완벽하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이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대학의 학자들을 보내서 이 일남일녀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이 마을에는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물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싶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을 마시면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고 싶으면 딸을 낳을 수 있는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에는 전혀 특별한 성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 건립한 이래에 타 지역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마을 사람들끼리만 혼이 나는 이러한 습성이 특별한 유전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유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추측이 뭐냐면 잔리촌에서만 조제되고 있는 화나초라는 탕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탕약에 들어가는 화나초라는 이 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리촌에서만 채취가 되는데 1년에 단 하루 음력 8월 15일에만 이걸 캐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산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산부가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 마시는 겁니다. 임신 초기인 1, 2개월 정도 사이에 이걸 마셔야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마시면 또 효능이 없었다고 해요. 이 영험한 탕약의 제조법은 마을에서 단 한 명의 약제사만 이 약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외부 사람은 물론이고 촌장도 이 조제실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조제법의 비밀은 이 약제사가 사망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딸에게만 물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300년째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외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잘 어떻게든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약을 좀 얻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효능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뭔가 비법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렇죠. 이 네. 메이킹에서. 아니 근데 너무 감추니까 좀 왠지 더 알고 싶기도 하면서 그 화만초가 약초가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초가 동의보감에도 없고 본초 강목에도 나오지 않는 약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잎이 뾰족한 풀이다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풀의 종류가 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는 화나초가 있고 딸을 낳게 해주는 화나초가 있다. 이 생김새가 좀 다르다 정도까지만 말도 안 돼. 밝혀져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은 저 아들을 낳는다는 저 화나초는 뿌리가 긴 대신에 수직으로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딸을 낳는 화나초는 뿌리가 옆으로 짧고 자라네. 땅하고 수평으로 자라는 게 이렇게 자라네. 특징입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모양을 보고 이제 아들용 화나초 탕약, 신기하다, 딸용 탕약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일남일녀의 비밀
비밀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게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소수민족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규칙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입장인데 이런 거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 예예예 안 믿죠. 아, 딸 하나, 아들 하나잖아요. 예. 잔리촌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못 먹게 하려고. 아이, 못 믿는 정말. 척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택배 시키면 진공 포장으로 오고. 그 중국 어떤 나라요? 잘 중국이 나라지. 중국 어느 지역이요? 미안. 그곳은요 일남일녀를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중국은 또 워낙 또 인구가 많으니까 더 할 것이고. 네. 대박 아이템 아닙니까? 네, 사실 중국의 재벌들도 이걸 좀 사업 아이템화하자라고 몇 번이나 이거를 제안을 했었지만 전부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제한 없이 아이들을 다 낳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급증하고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또 좁아지고 그리고 또 식량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원로 회의를 통해서 평등하게 한 가족에 뭐 일남 일녀만 낳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 근데 규칙이 생긴 지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가정도 이런 규칙을 어긴 적이 없고 마을 전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마을만의 비밀이 내려오고 있고 옛날에 뭐 맛집 할 때 뭐 마지막에 넣는 거 저 비밀은 뭘까요? 뭐, 안 돼 며느리도 몰랐는데 딱 하면 이제 조미료 정말.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일남 일녀 낳으면 200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일남 일녀는커녕 아이 한 명도 낳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개선이 돼서 누구나 원하면 일남 일녀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정말 좋죠. 예.